Dubro Suspicion Files. (1986년) 대한민국 서울. 한쪽에서는 아시안 게임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침묵이 흐르던 아주 기묘한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화려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1986년의 서울은 그야말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선진 조국을 외치면서 화려한 국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바로 뒤에서는 사회정화라는 무서운 이름 아래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일상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축제 뒤에 숨겨진 완벽한 통제. 바로 이 기묘한 부조화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온 도시가 거대한 감시망 같았던 시절에 모두가 아는 당대 최고의 스타가 어떻게 정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 윤영실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녀는요, 그냥 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175cm. 지금 들으면 키가 크시네 하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당시 여성 평균 신장이 157c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거인에 가까운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던 거죠. 어디에 있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숨으려야 숨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순히 키만 큰 모델이 아니었어요. 스크린에 넘나드는 배우였고 심지어 후배들을 키우겠다면서 모델라인이라는 전문 기관까지 공동으로 세울 만큼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정말 뚜렷한 사람이었죠. 유명 배우였던 언니 오수미 씨와도 아주 각별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갑자기 사라질 만한 이유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모든 미스테리가 시작된 곳은요, 너무나도 이상할 만큼 평온하고 깨끗했던 그녀의 아파트였습니다. 며칠째 동생한테서 연락이 안 되니까 언니인 오수미 씨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결국 집까지 찾아갔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너무나도 멀쩡한 거예요. 누가 다녀간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고 도둑이 든 것 같지도 않고 마치 주인이 잠깐 나갔다 들어올 것처럼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윤영실, 그녀만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이유입니다. 보세요. 밖에서 누가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으니 강제 납치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권, 돈, 심지어 옷까지 다 그대로 있으니 자기가 계획해서 떠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 사람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경찰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러는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떠돌았던 세 가지 가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시나요? 자, 당시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 가지 가설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보복 납치, 둘째는 권력 핵심부와 얽힌 범죄, 그리고 마지막은 신흥 종교에 빠져서 잠적했다는 설. 자, 하나씩 그 가능성을 따져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가장 많은 정황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북쪽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증거다 하고 내놓을 건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던 거죠. 첫째, 당대 최고의 스타가 사라졌는데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했어요. 둘째, 경찰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 국가의 가장 무서운 정보기관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윤영실이라는 한 사람의 실종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가족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5월에 윤영실 씨가 사라져요. 그리고 불과 2달 뒤인 7월, 그녀의 형부였던 사진작가 김중만 씨가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서 강제로 나라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9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울 아시안게임이 화려하게 개막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치 큰 국가 행사를 앞두고 뭔가 껄끄러운 문제를 급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안기부, 즉 국가안전기획부는 당시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비밀경찰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직접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절대 평범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던 셈이죠. 그리고 비극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아 동생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찾던 언니 오수미 씨. 그녀마저 6년 뒤에 하와이에서 브레이크 파열이라는 정말 기묘한 원인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마지막 목소리마저 그렇게 사라져 버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까지 지나버려서 이제 법적으로는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절대 잊히지 않는 사건이 되었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정말 기이한 목격담 하나가 전해져요. 홍콩의 한 명품 매장에서 그녀를 봤다는 동료 모델의 증언인데요. 윤영실 아니니? 하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냥 발끝에 신발만 쳐다보면서 묘한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옛날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실종 사건,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한순간에 덮여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서늘한 역사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쩌면 진실 그 자체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시대, 과연 우리는 그 시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또 안전하게 와 있는 걸까요?